여러분, 부자 집과 평범한 집의 차이는 화장실에서 시작됩니다. 화장실이 복잡하고 더럽고 냄새가 남아있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기 쉽고, 반대로 화장실이 단순하고 청결하고 공기가 가벼운 집은 이상하게도 돈 문제와 건강 문제가 같이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배출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재물의 흐름과 건강의 흐름이 동시에 걸리는 관리구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잘 흐르면 고이지 않고 썩지 않지만, 물이 막히면 그 순간부터 냄새가 나고 기운이 무거워지듯이, 화장실의 물 흐름이 막히거나 고여 있거나 더럽게 방치되면 집 전체의 흐름도 같이 둔해지고 정체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슨 소품을 사서 붙이세요 같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 한 푼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화장실에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집 화장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샤프와 바디워시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칫솔과 면도기가 선반에 어지럽게 쌓여있고, 다 쓴 빈통이나 쓰다 남은 용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울에는 물때가 앉아있고, 바닥이나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나 녹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풍수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 공간이 주는 피로감 때문에 집에 들어와도 몸이 풀리기보다는 마음이 더 무겁게 가라앉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화장실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특급 호텔 화장실이 늘 깔끔해 보이는 이유는 장식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줄어들수록 공간의 기운도 덜 혼란스러워진다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천일염인데, 천일염은 바닷물이 태양과 바람을 맞으며 만들어진 것으로 양의 기운을 가진다고 보기도 해서, 화장실처럼 물과 습기로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쉬운 곳에 두면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균형을 잡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컵에 담아두면 의미가 흐려질 수 있으니 도자기나 유리 용기처럼 기운이 새지 않는 재질을 쓰고, 특히 도자기는 뚜껑이 있어 공기가 과하게 드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놓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천일염은 밝은 가운데에 전시하듯 두기보다는 구석지거나 음침해지기 쉬운 곳, 예컨대 화장실 문 근처, 변기 옆처럼 기운이 뭉치기 쉬운 자리에 두면 그쪽에 탁함을 흡수하는 느낌이 더 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소금을 3분의 2 정도 채울 수 있는 작은 용기면 충분하고, 너무 큰 항아리를 들이는 순간 오히려 공간이 답답해져서 단순화 원칙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천일염은 좋은 기운을 넣는 물건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다시 퍼질 수 있다고 하여 3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습관을 권하기도 하며, 절기에 맞춰 교체하면 새 기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쓴 소금은 다시 먹거나 다른 용도로 그대로 쓰지 않는 게 원칙이고, 버리기 아깝다면 바닥 청소나 배수구 소독, 냄새 제거처럼 정리해 쓰고 마무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청결입니다. 이건 풍수든 뭐든 결국 결론이 여기로 옵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악취가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곰팡이와 물때가 쌓이는 순간 공간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집 전체의 기운을 끌어내린다고 보기도 하며, 실제로도 그 상태가 오래가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청소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3분이라도 간단 청소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은 눈에 보이는 때만 닦는 게 아니라 바닥과 벽면까지 한 번씩 훑어주고, 곰팡이 제거제나 소독제를 과하게 쓰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면 그 공간에 쌓이는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비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라 빛과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거울이 지저분하면 반사되는 기운도 탁해진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거울에 물때나 얼룩이 생기지 않게 자주 닦고, 거울 주변에는 치약, 칫솔, 면도기 같은 생활용품을 꺼내 놓더라도 최소한으로,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해두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화장실이 주는 인상이 달라지고 그 인상이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네 번째 비법은 조명과 색감입니다. 화장실은 구조상 차가운 기운이 강해지기 쉬우니 밝고 따뜻한 톤의 조명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공간이 훨씬 살아나고, 반대로
어두운 조명은 습기와 냄새의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 마음까지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조명이 어둡고 푸르스름하거나 켜도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큰 공사 없이도 전구 색온도만 따뜻한 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기운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5번째 비법은 물건의 위치와 보관인데 여기서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차이가 또 갈립니다. 부잣집 화장실은 좋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이는 물건이 정리되어 있어서 부잣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칫솔과 샤프와 면도기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시선이 계속 걸리고 기운이 막히는 느낌이 드니 서랍과 선반을 적극 활용하고 작은 바구니나 정리함을 써서 바깥으로 노출되는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6번째 비법은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입니다. 변기는 물로 오물을 배출하는 곳이라 부정적인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보기도 하는데 뚜껑을 열어두면 그 기운이 퍼져나가 집안으로 번진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뚜껑을 닫는 작은 습관 하나가 집의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7번째 비법은 환풍과 냄새 관리인데 사실 이게 화장실 풍수의 왕입니다. 절의 해오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본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냄새가 나지 않게 설계되어 있듯이 여러분 집 화장실도 냄새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집 전체가 가벼워지고 가족의 컨디션도 덜 예민해지고 이상하게 돈 문제로 싸우는 빈도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초나 향기 제품을 쓰는 건 괜찮지만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멀리가 아프고 공간이 답답해지니 과유불급이라는 말 그대로 은은하게 가능하면 나무향이나 풀향처럼 부담이 덜한 계열로 공기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만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 식물을 두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절대 두지 말라고 하는데 핵심은 싸움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창이 없어서 식물이 금방 죽어버리는 구조라면 죽은 식물이 오히려 음의 기운을 더 키울 수 있으니 억지로 크게 들이지 말고 정말 두고 싶다면 창가에 둘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로 공간을 좁히지 않는 선에서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낮은 조명에서도 비교적 잘 버티고 공기 정화에 도움되는 스파티필름이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을 작게 두어 공간의 차가움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은 집 구조에 따라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실 풍수의 결론은 결국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복잡함을 걷어내고 물을 깨끗이 흐르게 하고 공기를 가볍게 만들면 돈과 건강의 흐름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보이는 물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거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닫고 환풍기를 점검하고 조명을 따뜻하게 바꾸고 구석에 천일염 한 통을 놓는 것만으로도 집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도망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